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내 발로 걸을 수 있을까? 혹시 언제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불안감이 커지셨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약 봉지는 늘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눕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생기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 90을 넘어서도 아침마다 공원을 씩씩하게 도는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 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소개하는 데이빗 오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끄떡없는 건강 비결 73세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바로 따라 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연과 절주,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습관들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끊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50대 이후 금연에도 기대 수명이 평균 6년 늘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지만 과음은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높이고 간 건강까지 망가뜨립니다. 70세 김노인도 비슷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사셨지만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초기라는 말을 듣고 금연과 절주를 결심했습니다. 3개월 만에 몸이 가벼워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답입니다. 처음 3일만 참아 보십시오. 가장 어렵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술은 아예 끊기 어렵다면 딱 2잔만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로 바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오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게 낫지.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건강해야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도 친구와의 한 잔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건강한 100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아무 증상 없는데 병원에 갈 필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이야말로 병을 막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질병은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진행됩니다. 특히 암,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7세 박노인은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지만 조기에 수술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검진을 미뤘다면 어땠을까요?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검사는 물론이고 50세 이후에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폐 검진 등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큰 병 발견되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 하지만 병은 모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날 일을 늦게 알면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건강하다는 자신감보다 내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오래 살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소식과 칼로리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식과 칼로리 제한. 나이 들수록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조금 부족하게 먹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과식은 건강의 적이고 소식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배부르게 먹어야 힘난다는 말이 있지만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오히려 당뇨, 고혈압, 비만을 불러와 건강을 해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 사람들은 8부까지 먹고 숟가락을 놓아라는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고 실제로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칼로리를 2030% 줄인 사람들이 노화 속도가 늦고 질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씨 할머니는 과거 식사가 항상 과했습니다. 늙으면 더 먹어야 힘쓰지라며 하루 3끼의 간식까지 챙겨 드셨지만 결국 당뇨 진단을 받고 발까지 저려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밥그릇을 작게 바꾸고 식사량을 20% 줄이니 혈당이 안정을 찾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탁의 반찬 색깔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영양 균형이 맞고 먹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세 번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숟가락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만으로도 과식을 막고 소화도 잘 됩니다. 간혹 이런 말도 들립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힘이 없지 않나? 하지만 소식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먹되 균형 있게 그리고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조금 덜 먹고 오래 산다는 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밥 한 술 덜어내는 작은 변화가 건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력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력 운동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60세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12%씩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의 주된 원인이며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골절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매년 38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좋아집니다. 72세 이씨 할아버지는 평생 운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다 68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친 후 재활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조차 힘들었지만 하루 5분씩 실천한 결과 몇 달 뒤에는 계단도 쉽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루 5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벽을 짚고 스쿼트 10번만 해도 다리 힘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가벼운 아령이나 생수병을 활용해 팔 근력을 키우세요. 근력 운동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한 노화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적인 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적인 사고. 건강만 챙기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적인 사고를 갖고 계셨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30% 낮고 수명도 평균 7년 길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도 오릅니다. 그러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몸속에서 엔도르핀과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75세 김씨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빠졌지만 감사 일기를 쓰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웃다 보니 몸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아침마다 거울 보고 오늘도 고맙다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 웃어보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와서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근육도 운동처럼 단련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웃음 하나가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꾸준한 두뇌 활동.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뇌도 몸과 같습니다. 꾸준히 쓰면 늙지 않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끝까지 머리를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 두뇌 활동을 지속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또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뇌는 우리가 쓰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78세 이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함을 느꼈지만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신문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일기를 써보세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활용, 퍼즐 맞추기, 취미 활동 모두 좋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오늘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건강한 100세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집 안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건강을 유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길을 주 1회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12% 낮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50% 이상 높았습니다.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83세 박씨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우울해하셨지만 작은 화분을 가꾸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다 보니 마음이 밝아지고 통증도 덜 느껴졌습니다. 첫째,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10분만 걸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화분을 키워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생깁니다. 셋째,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며 깊게 숨 쉬어보세요. 바쁜데 언제 자연을 즐기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화단, 베란다의 화초도 자연입니다. 자연 속 작은 시간이 건강한 100세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와 역할감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와 역할감 유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남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고 사망률도 25% 줄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다라는 느낌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76세 김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고 그 후 혈압도 안정되고 불면증까지 사라졌습니다. 첫째, 손주들 숙제를 도와주세요. 둘째, 동네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는 일도 좋습니다. 셋째, 교회나 복지관에서 가벼운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봉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경험이 건강한 100세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장수를 위한 마지막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립적인 생활 유지.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보면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을 책임질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자립성을 유지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낮고 치매 발생 위험도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적인 생활은 단순한 생활 능력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82세 박씨 할머니는 중풍으로 한쪽 팔이 불편해진 후 자녀들이 모든 걸 대신 해주려 했지만 직접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반찬도 스스로 만들어 드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울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첫째,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매달 한 가지씩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진 찍기, 화초 가꾸기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자식들이 다 해주는데 굳이 내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 하나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립적인 생활이 건강한 100세 인생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이제 이 8가지 건강 비결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조금 덜 먹고 근육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하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고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분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실천한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